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모형의 설명력을 평가해 보려고 해요. 자, 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굉장히 간단한 모형이고요.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런 스타일의 엑서사이즈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이제 모형이 단순해서 별로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모형이 얼마만큼 설명력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여주는데 이제 이 정도 단순한 모형을 사용하고요. 실제로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논문을 쓰거나 혹은 이렇게 리서치를 할 때 사용하는 모형은 매우 복잡하고요. 또 예. 근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모형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모형이 잘 설명하는지 이렇게 보여요. 모형이 설명력이 좋잖아요. 실제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테스트 같은 걸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경제 위기는 어떤 요인 때문에 촉발된 것인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어, 이렇게 대규모 실업을 양산을 했는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왜 그렇게 악화시켰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모형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특히 이제 어떤 하나의 시장이라든가 하나의 뭐 금융 부문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위기가 여기에서 초래가 됐고 여기에서 증폭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시장과의 인터랙션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연구를 즐겨서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숫자를 한 번씩 대입해서 과연 모형의 설명력이 어떠한가를 보도록 하죠. 컨트리 I의 인구 증가율을 이제 0%라고 하고요. 컨트리 J의 인구 증가율을 4% 0.04로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파가 3분의 1의 값을 갖는다. 이제 캐피탈 쉐어가 3분의 1의 값을 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이건 계산 안 했군요. 1 over 1 마이너스 알파만 계산을 했는데 알파가 3분의 1이면요. 알파 나누기 1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1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자, 자 한번 보시죠. 알파 분자가 3분의 1이고요. 1 마이너스 알파니까 분모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 값을 왜 계산했냐면요. 우리 지금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을 이렇게 찾았고 여기 승수가 알파 나누기 1 마이너스 알파여서 이 값이 이제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분자가 J 국가의 컨트리 J의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이니까요. 감가상각률 그냥 편의상 5%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NJ는 4%여서 분자는 0.0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인구 증가율이 0%란 말이에요. 그 델타 0.05가 됩니다. 그래서 0.09 나누기 0.05니까 1.8이 되고 1.8의 2분의 1승은 스퀘어 루트 해주면 약 1.34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했는데 두 국가의 인구 증가율은 컨트리 I가 0%, 컨트리 J가 4%고 감가상각률이 5%일 때 인구 증가율이 0%인 컨트리 I의 소득 수준은 인구 증가율이 4%인 컨트리 J의 소득 수준보다 몇 배 높은 거냐면 약 1.34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34%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거죠. 34%더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증가율이 4%인 국가의 평균 국민 소득이 $10,000라고 한다면 연간 소득이 1인당 연간 소득이 $10,000라고 한다면 인구 증가율이 0%인 국가의 소득 수준은 $13,400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34% 높은 건 이렇게 뭐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인구 증가율이 0%와 4% 차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림 슬라이드 4페이지로 가서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0%면 여기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국가들이고
그다음에 4%면 뭐 여기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선형 회귀 분석한 이 직선이 실제로 맞다면, 모든 국가들이 이런 패턴을 따른다면, 물론 그렇지는 않죠. 따른다면 이렇게 연장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연장을 한번 쭉 해보죠. 늘려보죠.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0%인 국가의 소득 수준은 뭐 여기 있는 국가들이고요. 무지 잘 사는 국가고, 4% 인구 증가의 4%에 해당하는 국가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득 격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구 증가율에 의해서 설명되는 소득 격차는 $10,000와 $13,400 차이라는 거예요. 34% 정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그렇게 잘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보지 않고 이러한 소득 격차가 인구 증가율에 의해서 얼마만큼 촉발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야기될 수 있는지를 본 것이기 때문에 한 1.34배 정도면 큰 값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막 썩 나쁜 값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0%인 국가의 소득 수준은 인구 증가율이 4%인 국가의 소득 수준보다 뭐 약 한 34% 정도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엑서사이즈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알파가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이라고 하는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 양변을 L로 나누어서 Y는 A의 K의 스몰 K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생산함수를 이제 얻었고 이걸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 알파가 이게 알파였던 거잖아요. 이게 알파였습니다. 알파가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라면 이게 왜 3분의 2가 될 수 있는지는 제가 5장, 6장에 가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할게요. 왜 그러냐면 먼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산함수를 제가 써볼게요. Y는 생산성과 경제 전체 자본 수탁의 알파승, 노동의 1-알파승인데 우리가 6장에 가면 휴먼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거예요. 교육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육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생산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인적 자본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꼭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는 이 A가 더 높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는 K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L이 높은 것인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만일 인적 자본, 그러니까 교육 수준 이런 것을 인적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일종의 휴먼 캐피탈이잖아요. 그렇죠? 휴먼 캐피탈이고 이것은 교육 수준이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할 때 어떤 스킬이라든가 날리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일부 들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숫자 혹은 뭐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계속 봐왔는데 여기에 만약 교육이라든가 혹은 스킬이라든가 날리지가 일부 들어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걸 떼어낼 수 있죠. 이 중에 일부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